자, 이번 시간에는 다소 간단한 사안이긴 하지만 이런 질문이 종종 와요.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런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 보시는 것처럼 관리비 체납 3개월이면 관리인 결격 사유다 라는 표준관리 규약의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이 우리 건물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일까요? 우리 건물은요, 아직 규약이 없어요. 적법하게 지정된 규약이 없습니다. 규약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게 구분소유자 4분의 3 동의가, 구분소유자 4분의 3과 전체 지분의 4분의 3 동의가 있어가지고 통과된, 즉 제정된 규약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적법한 규약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법한 규약이 없을 경우에 표준관리 규약을 그대로 우리 건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핵심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자주 물어보세요. 제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서울시 표준관리 규약에는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이 관리비죠, 이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해서 체납한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는 아직 적법하게 지정된 관리규약은 없습니다만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의 규정을 적용해서 관리비를 3개월 연체한 사람의 관리인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관리인 후보로 등록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관리비가 3개월 미납된 거예요. 즉 연체된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표준관리규약에는 이런 사람은 관리인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입후보 등록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법에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관련된 법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사안은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건물이었는데요.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죠. 자, 제28조, 이런 집합건물법 제28조에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 법에서 정해놓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 집합건물법은 전체 66개 조항밖에 없어요. 따라서 나머지는 규약으로 정해놓을 수 있게끔 이런 근거 규정을 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건너뛰어서, 자, 제 사항 보시면요,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표준 규약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고요. 요게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집합건물법, 이 규정에서 들어온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표준관리규약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우선 기본적으로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각종 지자체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세부적인 표준관리규약을 만들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게 새롭게 들어온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이 표준규약을 만들고 이 표준규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 서울시, 부산, 광주 이렇게 각종 지자체에서 표준관리규약을, 세부적인 표준관리규약을 만들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제29조에는요, 규약, 이런 규약은, 요거는 이제 자체적인 규약입니다. 그 건물 자체 규약인데요. 이런 건물, 당해 건물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요, 구분 소유자 4분의 3, 75% 이상, 그리고입니다. 미시의 및, 그리고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제정한다,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 변경, 폐지, 이것은 구분 소유자 머릿수 75% 이상과 그리고 지분의, 의결권 지분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그래야만 설정, 변경, 폐지가 된다. 이게 바로 규정입니다. 그런데요, 상 같은 경우 문제된 게 뭐냐면 이런 표준 규약과 이 규약의 관계예요. 이 표준 규약을 말을 했는데 이 규약이 당연히 만약에 어떤 건물에 적용된다면 굳이 이런 규정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표준 규약이 마련되고 이걸 바탕으로 세부적인 표준 관리 규약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절차,
이런 지폐에서 구분 소유자 수와 지분의 75%가 모두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